안녕하세요, 전민주입니다. 제가 오늘 리뷰할 차는 K7 하이브리드입니다. K7 하이브리드를 제가 오늘 내일 1박 2일간 시승할 건데요. 먼저 뒷좌석에 카시트 2개를 싣고 여유 공간이 얼만큼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어서 자동차 마니아시자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아테온을 리뷰하신 성남 바이크박 사장님과 함께 제로백과 승차감, 코너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럼 우선 제가 이 뒷좌석에 카시트 2개를 설치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. 제 키 173으로 지금 현재 맞춰놓은 상태고요. 그때 이제 그 카시트 발 공간은 요 정도 나와요. 이게 지금 주먹으로 하면 하나, 둘, 셋, 네 개 나오는데,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. 그 제가 이제 주로 타는 이제 볼보 XC60이나 V60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장착했을 때 한 개, 두 개, 한 개 반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4개가 지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넓은 레그룸과 뒷좌석에 이제 여유 공간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가운데 이제 그 팔걸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팔걸이를 뺄게요. 팔걸이도 지금 전폭도 굉장히 넓은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요게 손잡이가 달려있는데, 웬만한 차들 같은 경우는 이 팔걸이를 뺄 때 손잡이에 걸려서 억지로 이제 빼내야 되는 게 일이 많거든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폭이 워낙 넓어가지고 팔걸이에 이 손잡이에 팔걸이가 걸리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요. 그럼 이렇게 되면 가운데 좀 이렇게 그 체구가 뭐 날씬하신 분이 한 분 앉아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제 키가 173에 몸무게가 이제 73kg거든요. 여기 이렇게 앉아도 엄청 편해요. 지금 사실 이제 그 4인 가족 차에 5인 5명이 이제 타야 할 경우가 간간히 생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어머니나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가운데 타고 저희 이제 장모님이나 어머니께서 이제 보조석에 타시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뭐 이제 진짜 그런 경우 이제 그 5-5명에서 타게 되는데,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좀 더 몸이 좀 더 저보다 이제 왜소하거든요. 제 아내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 공간에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차들은 뒷좌석에 이제 가운데 자리가 볼록 올라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승차감이 좀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고 요 옆에 좌석과 그 높이가 좀 거의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뭐 그 볼록 튀어나온 거에 따른 불편함, 그리고 요철 넘어갈 때 그런 볼록 튀어나온 거에 따른 덜컹거림,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적을 것 같아요. 네.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우수한 뒷공간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뒷좌석 뭐 편의사양 수납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.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에어컨 공조 이제 그 송풍구인데, 한 가지 좀 약간 좀 그냥 뭐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이제 그 에어컨 온도 조절 버튼이 이제 없다는 거, 개폐 장치 버튼이 있는데 온도 조절 버튼이 없다는 거 하고, 그 뒷좌석 보니까 열선 버튼 기능은 있고요. 정말 이제 심플하면서도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춘 것 같아요. 심플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편의사양은 다 갖춘 게 이 K7인 뒷좌석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카드를 넣어주세요. 움직일 수 있어요. 드디어 이런 게 들어갔네. 카메라 화질도 좋네. 진짜 좋아요. 그러면 이 구매자분들 중에서 아테온, 얼마 전에 저희가 탔던 아테온이랑 이 차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, 선생님 생각에? 그 이제 이게 지금 뭐 풀옵션 기준이잖아요. 네. 네. 근데 가격대로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아테온 그때 엘레강스였나? 엘레강스. 우리가 탔던 거 RM 모델 그거랑 이제 가격이 겹치는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봤을 때는
그러니까 그거예요. 이제 스타일을 좀 중시를 하는 분. 네. 예전에 말씀드렸지만. 예.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외제차라는. 네. 예. 근데 걔도 디젤이니까 예. 뭐 연비나 이런 거 있어서 경제성은 있죠, 충분히. 예. 근데 솔직히 이제 그 외에는 네. 그런 옵션이나 네. 그리고 지금 뭐 승차감도 그렇고 네.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개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네. 예, 얘가 좀 더 우세하니까. 그래서 지금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가격은 뭐 비슷한데. 네. 뭐 직접적인 2차 경쟁 모델로 하면 국산차 중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그렇죠. 겹치고 네. 수입차에서 뭐 캠리나 이제 그렇죠. 캠리 어코드 하이브리드, 이제. 뭐 어코드 하이브리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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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 보면 일단 그걸 떠나서 네. 지금 K7 정도의 지금 이제 만듦새, 네. 예,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직접적인 경쟁보단 반수에서 한 수이죠. 예. 이 차가 좀 더 얘는 지금 예. 뭐 이름도 K7 프리미어로 나왔잖아요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뀐 게 예. 지금 이런 뭐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지금 편의사항이나 지금 뭐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까지 다 완전히 싹 다 바뀌었으니까. 이것도 놓친 이 화면 지금 지금은 12.3인치잖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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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간해서는 지금 2급에 지금 처음이잖아요. 12.3인치. 원래는 지금 뭐 K9이나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갔던 건데. 아, 그거에 K9에 했던 거 이제 여기 이제 그렇죠. 넣어버렸구나. 이제 K7도 예. 이제 12.3인치 달 만큼 여기다 또 풀 LCD 계기통. 그런 점에 있어서는 솔직히 뭐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그런 만족감은 굉장히 실내 탔을 때 예. 만족감은 굉장히 크죠. 같아. 진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기아마크 엠블럼만 아니면 진짜 더더욱 그 구매자가 좀 많아질 수 있는. 그러니까 뭐 지금 예. 이제 기아 쪽에서는 예.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예. 또 한편으로는 예. 지금 이제 그런 형상을 한 게 아니라 예. 말 그대로 이제 영문으로 지금 엠블럼을 쓴 게 또 유일하대요. 거기서 또 자부심을 느껴가지고 기아 사장은 네. 생각이 또 없다고 얘기를 하고. 네.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뭐 마크를 떠나서 네. 엠블럼. 네. 네. 일단 K7이면은 네. 솔직히 어지간한 뭐 국내에 들어오는 이제 지금 뭐 플래그십 말고는 수입차나 네. 네. 뭐 이 옵션 따라갈 수가 없죠 사실. 그렇죠. 네. 이거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제로백을 할 거잖아요. 근데 이거 네. 몇 초 정도 좀 예상을 이제. 아니 뭐 몇 초이 예. 2.4 엔진인데. 네. 네. 얘는 뭐 솔직히 뭐 스포츠성이라기보다는 예.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예. 세팅이 된 예. 엔진이라서 예. 사실 뭐 제로백 예. 의미가 없죠 뭐. 지금 뭐 몇 초 나올지 모르지만 한 10초? 네. 제가 좀 옵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좀 제일 인상적인 거는 보통 이제 터치들이 이제 누르는 건데 이제 K7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아노식처럼 이렇게 저희가 아래로 이제 누를 수 있게 됐고 이것들이 손으로 딱 나가가지고 바로 누를 수 있게 편하게 되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드라이버 온리. 이 드라이버 온리는 운전석에서만 내가 이래서 이제 혼자 탄다고 할 때 고조석까지 굳이 이게 그 공조 장치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운전자를 이제 배려한 그런 또 연료 효율성도 배려한 부분이 눈에 띄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공기청정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도 공조 장치를 이제 움직이는 이제 조작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위에랑 이제 뺄 수 있는 모습이 좀 이상적이고 요 이렇게 기어 노블 같은 경우도 이게 아우디 쪽에서 썼던 그런 거 말씀이신 거죠? 네. 아우디에서 썼던 그런 디자인하고 뭐 크기도 이제 그치 이제 가는 거고요. 스팅어가 이거 스팅어. 아 스팅어와 이제 이거랑 네. 뭐 거의 같이 하고 있죠. 네. 스팅어도 요 느낌. 네. 그리고 여기 보면 다 버튼이 꽉 차 있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. 다만 이게 3.0 모델이 아니고 이제 2.4 모델인데 이제 3.0 모델부터는 이제 핸들이 RM 렉구동 방식 RMDPS
그 밑에서 이제 모터가 움직여져서 하는 거라서 그게 좀 이질감이 덜하고 하니까 요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한데 예.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핸들링을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엄청 고성능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뭐 여지가 있지 않을까. 예. 나중에 뭐 차기 모델에서는 다 RMDPS로 가든가 그런 것 같은데,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일반적으로 시내 주행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이질감이나 그런 거는 예, 들진 않아요. 예. 세팅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불안하다든가 그런 느낌은 뭐 너무 붕 떠 있다든가 그런 느낌은 잘 안 드는데. 뭐 굉장히 고속에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저속에서 달렸을 때랑 거의 비슷한 안정감, 승차감, 그리고 또 떠 있다는 느낌도 하나도 안 들었고요. 말씀하신 진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. 거의 풀체인지급인 것 같아요. 뭐 성능 그 승차감도 그렇고 뭐. 아니 뭐 하여튼 옛날에 솔직히 진짜 TG 그랜저 때만 해도 막 150 넘어가고 그러면은 상당히 막 불안하고 진짜 그랬는데, 혹시 요즘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 진짜. 브레이크는 좀 어떠셨어요, 형님? 브레이크요? 네. 브레이크도 솔직히 지금 뭐 이제 그 뭐 BM이나 이런 것처럼 초반에 바로바로 답해주는 스타일은 아닌데, 그렇다고 해서 이거 브레이크가 밀리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,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.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눌러줘야 된다는 다 비슷한 세팅인 것 같아요. 그냥 중형, 우리나라 부산 뭐 중형, 준대형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담력. 브레이크가 그냥 좀 브레이크가 이제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보조석에서부터 좀 안 들어요. 그냥 뭐 밀린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밀리는 느낌은 아니고. 그 세팅이 차가 쏘는 세팅이 아니니까. 누나 뭐 이런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확 잡아서 끄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. 흔히 일반적인 뭐 국산 중형 세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동 성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. 와, 브레이크는 잘 드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밀려 이래가지고 타겠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전형적인 그런 뭐 브레이킹.